류태호 교수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네, 방학 특집으로 저녁의 인기가요에서는요,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를 모시고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특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4차 산업혁명 분명 우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 준비가 없으면 또 불안할 수밖에 없겠죠. 교육 측면에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 미래교육학자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예고해 주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학습자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에 네네.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네네. 첫 시간에 21세기 학습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학습자는 전혀 다른 인류다, 전혀 다른 네네. 인종이다라고 맞습니다. 표현하실 정도로 네네. 4-5살 때부터 태블릿 PC를 다뤘고 네네.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봤던 네네. 어린이들이잖아요. 네네. 지금의 부모 세대와는 라이프 스타일도 사고 체계도 뭐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까지는 드는데 네. 뭐가 어떻게 다를까? 이 친구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의문도 드는데요.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Z세대라고 하는데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Y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Y와 Z세대를 합쳐서 2025년까지 전체 노동인구의 75%를 차지한다고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활의 95%의 시간을 온라인에서 보내고요. 멀티태스킹 전문가라고 하는데 그 스마트폰과 노트북, TV 등의 여러 매체를 1시간 동안 약 27번 번갈아 사용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수선해 보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들의 그 집중력이 되게 낮은 걸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15년도에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밀레니얼 세대 그 2,000여 명을 대상으로 집중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단 8초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초등학생도 뭐 한 10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근데 8초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네네. 그래서 그 심지어 그 집중력이 낮기로 악명 높은 금붕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9초거든요. 네. 금붕어보다 한 주제에 오래 집중할 수 없는 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까지만 방송을 들은 10대들은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금붕어보다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그런데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조사를 한 결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은 어떠한 한 매체나 한 주제나 하나의 뭐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집중력을 뺏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였던 겁니다. 아, 그런 특성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렇게 산만하니?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네. 산만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가 가능하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네네. 관심사도 다양하고 여러 네네.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귀에는 음악을 듣고 자신이 관심 있는 동영상도 보면서 네네. 뭔가 공부도 하고 맞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뭐 별이 빛나는 밤에 라디오 음악 들으면서 네네. 영어 단어 외우면 그게 공부가 되니라는 얘기를 그쵸. 들으면서 자랐는데 제가 쓰던 워크맨이 몇 번 부셔졌습니다. 아 그런데 요즘 세대들 아이들은 우리 때보다 더 심하군요. 8초. 맞습니다. 네네. 그럼 이런 특성을 인정을 하고 이걸 좀 개발을 해주고 교육도 그런 쪽으로 시켜야 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되게 많이 필요하고요.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기 전에 몇 가지 더 보자면 그러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은 자기 주도형 리더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그래서 독립적이고 리더 기질이 강해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걸 좋아하고요.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서 소셜미디어나 게임, 블로그, 이메일 검색, 학습 및 새로운 정보 습득하는 것에 능수능란합니다. 그리고 돈보다는 일의 의미를 더 중요시하는데요. 일을 하는데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조사해 봤는데요.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한 부분이 30%를 차지했고요. 자기의 그 연봉이나 이제 월급이 28%, 그다음에 자기가 그 일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성취감이 25%로 나왔습니다. 네. 결국 뭐 한 10년, 15년 이후에 사회에서 만나게 될 인류인데요. 2000년대 이후에 출생한 지금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우리와 함께 일해야 될 파트너이기도 하고 부하 네네.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종업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네. 어쩌면 또 우리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 2000년대 이후에 21세기형 인류의 특성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맞습니다. 교육공학 전문가시기도 하고 미래교육학자신데요. 지금 이 21세기 학습자 어떻게 분석을 해보셨나요? 21세기 학습자들은 특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정보와 미디어를 능숙하게 활용을 하고요. 이들에게는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저만 해도 그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를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날로그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도 있고 디지털적인 부분에 대한 기억도 있는데, 그래서 이들에겐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에 태어난 이들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확실히 요즘 아이들은 정보 검색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도서관을 찾아가기보다는 인터넷을 검색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랩탑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다니면서 잘 활용합니다. 그리고 21세기형 학습자들은 자기주도형 학습자란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네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저희 아이들 보면 거의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시켜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시켜서 안 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시켜서 안 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해진 틀에서 주어진 일을 하기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계획하고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는 학습자로 보고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이나 이제 관심 밖의 일을 할 때는 집중력이 크게 흐트러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는 푹 빠져서 초집중력을 보이는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문제 해결자라는 그런 키워드도 뽑으셨던데요. 네네네. 그런데 요즘 아이들 보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고 정해줘야 네네. 되고 그런 것 같은데 네.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가 해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해결자적인 능력을 못 보여줬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보면 주어진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되게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예전에 보면은 오히려 우리 세대에 봤을 때 어떠한 어려운 것들이 처해지면 저걸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하던 것들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해야 된다면 네. 그 일을 좀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해보지 뭐.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게 그다음 오히려 도전을 즐기면서 하는 그런 문제 해결자적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비판적 사고자라고 분석을 하셨는데요. 네네. 주어진 정보를 무작정 받아들이기보다는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취사 선택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는 비판적 사고라고 하는 말이 부정적 사고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라는 거는 교육학 용어 사전에 따르면 어떤 사태에 처했을 때 감정 또는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권위에 맹종하지 않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 평가, 분류하는 사고 과정, 즉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사태를 비교, 검토하고 인과관계를 명백히 하여 여기에서 얻어진 판단에 따라 결론을 맺거나 행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요즘 학교 교육 보면 뭐 발표를 하더라도 네네. 조를 짜서 네네. 팀워크를 발휘하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네. 21세기 학습자들은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여럿이 협업하면서 학습할 때 보다 나은 학습 결과를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랩탑 등 항상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늘 나 홀로 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고 혼자만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21세기 학습자들은 이런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여러 친구나 다양한 정보에 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아날로그 세대가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고독하고 정말 고립되어 있는 거지만, 이들은 혼자 있으면서 세계와 소통하고 있는 거죠. 네, 또 요즘 아이들은 뭐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늘 어딘가와는 접속이 돼 있고 네, 아이들과 맞습니다. 네. SNS로 연결이 돼 있다든지 네네. 채팅방에 연결이 돼 있다든지 네네. 해서 뭐 좀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성으로 보면 21세기 학습자들을 커뮤니케이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커뮤니케이터들이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매체에 상관없이 자유자재로 의사소통의 주체가 되어 이야기를 진행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21세기 학습자들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랩탑 등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항상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소셜 네트워크나 블로그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남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21세기 학습자들은 토론식 수업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익숙하고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요즘 아이들은 외국 친구들도 잘 사귀는 것 같아요. 네, 꼭 그렇죠. 영어를 잘하거나 뭐 외국어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네. 저희 아이도 영어를 못하는데 네네. 어떻게 뭐 외국인 친구하고 뭔가 놀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본 적이 있고 또 다른 가정의 아이들도 보면 일본에서 홈스테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굉장히 와, 그 집 아이는 일어를 굉장히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일어를 하나도 못한대요. 그런데도 네네. 가서 네. 숙식을 하고 왔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도 말했듯이 도전하는 거에 되게 거부감이 없고요. 그래서 그런 뭐 새로운 환경이 접했을 때 그냥 한번 살아보지 뭐 한번 친구가 돼보지 뭐 이렇게 좀 편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좀 큰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발달한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서 전 세계 정보를 언제든 필요할 때 찾아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글로벌한 감각을 키울 수 있는 환경에 살게 된 겁니다. 네. 특히 또 온라인 자동 번역 기능들이 이제 계속 발달하니까 언어 장벽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서요. 조만간에 전 세계 어느 나라로 된 정보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말로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네, 부럽네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세대, 풍요로운 시대를 맞게 된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혹은 부럽다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네. 지금 또 40대가 되고 나서 네네. 10대 아이들 보니까 또 이 세대 부럽습니다. 아유, 뭐 맞습니다. 거침이 없고 도전 정신이 있고요. 네네. 두려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살릴 수 있게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금 아이들을 보면 오히려 더 의존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고 이들은 도전 정신이 강하구나. 이들은 뭐 혁신가구나. 이들은 글로벌 감각이 있구나. 이들은 문제 해결자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성을 정확하게 부모든 교사든 우리 이제 기성세대들이 파악한 이후에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감안을 해서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가, 적용해서 교육을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기업들도 신입사원을 선발을 할 때 창의적인 인재, 모험과 도전 정신이 있는 인재, 네네. 혁신적인 인재를 찾는다라는 문구를 많이 내세우는데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태생부터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혁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보면 혁신은 그 묵은 풍속, 관습, 조직, 방법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어진 복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모든 리소스를 이용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해내가는 능력을 말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도 머리를 맞대어 의사소통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특성을 21세기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21세기 학습자들은 고정된 틀 안에서 답을 찾기보다 창의력을 바탕으로 기존에 없던 전혀 새로운 답을 도출해내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세대는 뭐 정말 진정한 100세 시대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의학도 발달하고 네, 몸 관리, 자기 관리에도 관심이 많은 젊은 세대들인데요. 네네. 100세 시대에는 꼭 필요한 게 이제 평생 학습자, 평생 무언가를 배워야 하는 시대다. 뭐 맞습니다. 대학에서 20대 초중반까지 배운 걸로 나머지 6, 70년을 살아가기에는 이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평생 학습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3차 산업혁명 시대만 해도 초중고와 대학만 졸업해도 그때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갖고 정년까지 평생 그 직업이 보장되는데요. 지금은 이제 지식이나 정보의 반감기가 갈수록 짧아져서 어제의 정답이 오늘에는 오답이 될 수 있거나 심지어는 몇 시간 전에 옳다고 믿었던 내용도 지금은 사실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21세기 학습자들은 평생 학습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진로를 언제든 바꿀 수 있고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각 개인이 흥미를 갖고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아서 이동하는 주기가 짧아지고 경력을 쉽게 새로운 경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게 됩니다. 네. 요즘 젊은이들은 끈기가 없어서 자주 이직을 하고 힘든 걸 못 참는다. 뭐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또 네네네. 자신이 경쟁력을 갖고 있다면 네네. 유연하게 도전하고 네. 혁신하고
모험을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험을 하고 도전할 때 우리가 왜 한국 사회에서 미국하고의 가장 큰 차이는 미국에서는 실패를 하면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경험에 집중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번에는 성공해야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면 한국에서는 한 번 실패를 하면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 친구는 실패했던 친구.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성공하기 힘들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도전 정신이 강하고 혁신적이고 그다음 평생 학습하는 이런 그 새로운 시대의 21세기형 학습자들을 그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인데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단 바뀌어야 되고요. 그들이 자신의 그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전하고 나갈 수 있게 지원하는 사회적인 시선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식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데 또 가장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네. 또 기성세대가 변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요. 또 이 시간 또 방학 특집으로 마련한 류태호 교수의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마무리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종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떤 노래를 좀 듣고 올까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이승환의 너를 향한 마음이라서요. 네. 그거 한번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학 특집으로 류태호 교수와 함께하는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 특강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요. 류태호 교수께서 쓴 4차 산업혁명 교육이 희망이다라는 같은 제목의 책에 서문에 이런 글 써놓으셨더라고요. 흑인 인권운동가 멜컴 X의 말인데요. 미래는 오늘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네, 멋진 이야기였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 뭐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요. 네. 또 논란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우리 교육 분야에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4차 산업 관련돼서 많은 논란의 여지들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실체가 있다고 보든 안 보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분야에서 우리가 학습자의 변화, 교육 환경의 변화, 교육 방법의 변화, 학습법의 변화를 이해하고 21세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가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미래교육학자인 버지니아 대학교 류태호 교수님과 3주간 함께 해봤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